안녕하십니까. 롬무어 머니 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새로운 부의 법칙인데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여기 빌 게이츠의 명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가난하게 태어난 건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당신이 잘못이다. 빌 게이츠. 이 말이 마음에 와 닿나요? 저는 엄청 충격입니다. 금수저, 흙수저라고 하죠.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또 부를 축적해 나가는 건 자기 개인의 몫이죠. 자기 자신의 몫이죠. 그걸 노력을 하지 않고 가난하게 죽는다는 것은 빌 게이츠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부자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놓고요.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책을 읽습니다. 밑줄을 그어가면서요. 원래 제 책 읽는 습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체크를 해놓는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접어 놓는다든지 나중에 책을 꺼내서 그 중요한 부분을 다시 읽어서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 진정한 부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둘째, 문화나 종교, 자라온 환경에서 생긴 부나 돈에 대한 죄책감, 창피함, 믿음을 초월했다. 끝으로 돈의 성격과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 당신도 이런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 저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창피함이나 이런 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저는 공부를 하면 돈은 당연히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돈이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건데요. 돈은 따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부를 축적할 것인가, 돈을 벌 것인가 항상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해 가면서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해야지만이 돈이 나에게 따라오지. 돈도 사람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면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듯이 돈을 내가 싫어하니 돈도 나를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나한테 돈이 안 벌리고 모아지지 않고 저축도 안 되고 항상 돈을 쉽게 써버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롬무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것. 세계 최대 전자상 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에는 제국 없다.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는 호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는 자동차가 없다.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인 넷플릭스는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런 모든 것이 똑똑하지 않는가? 기간 산업인 제조업을 하지 않고도 이런 온라인상에서 돈을 충분히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런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혁신의 부 지렛대로 활용한 사람들이 있죠. 저는 여기 이 부분을 읽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마디로 백면서생. 제가 그런 백면서생이었습니다. 공부만 하면 세상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현실을 직시하여서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세상 옛날 방식과 지금의 사회는 다르죠. 공유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라는 것은 시대에 맞게 변해가면서 따라야 된다고 그런 것을 저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전혀 깨달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메모하는 게 있네요. 이 부분이 제가 이 글을 읽고 메모해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롬모가 쓴 거. 새로운 기술을 포용하지 않으면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점점 빠르게 더 많은 수의 사람이 낙오될 것이다. 다시 한번요. 새로운 기술을 포용하지 않으면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점점 빠르게 더 많은 수의 사람이 낙오될 것이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계속 낙오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써놨죠. 습관, 노력, 발전, 복리는 더 큰 복리로. 내가 그 습관을 하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고, 그 속에서 발전이 생긴다는 거죠. 그 발전이 작은 습관이 나중에는 큰 복리로 나에게 온다는 거죠. 메모를 해놨죠. 변화. 송나라 때 주자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인데 그 변화를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온 것 같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거짓.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건 거짓이다. 또 이 부분도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걱정하는가? 돈 때문이다.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돈이다. 사람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이것 또한 돈이다. 맞습니다. 돈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성찰해보니까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민했고 제가 그렇게 고통당했고 그만큼 또 아파했고 뭐 때문에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사업을 했지? 그건 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그거 저는 모른 채 했죠. 참 이래야 이렇게 이런 책들을 롬모의 뭔이란 책들을 읽으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성찰해보고 너네의 증자께서 하루에 내 자신을 3번 반성한다고 했거든요. 정말 하루에 수십 번씩 반성을 합니다. 모든 게 돈 때문이라는 것. 모든 게 돈 때문이다. 그러나 꼭 돈이 행복만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은 돈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상 또 고민한 게 전부 다 내가 여기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 돈이죠.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부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행복을 만든다. 돈과 행복은 서로 별개인가? 여기 이 부분은 좀 철학적인 말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과 행복의 실체는 다르다. 그들은 별개의 개념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부자이고 불행하거나 가난하고 불행하거나 부자이고 행복하거나 가난하고 행복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과 행복의 실체는 다르다. 그들은 별개의 개념처럼 보인다. 돈과 행복, 별개처럼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은 부자이고 불행하거나 또 가난하고 불행하거나 부자이고 행복하거나 가난하고 행복할 수 있다. 가난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부자이면서도 불행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부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걸 별개로 생각하고 돈만 있어도 돈을 부자이면서 불행할 수도 있고 불행하면서도 행복할 수도 있고 가난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쫄 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많이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돈 벌기는 생각에 달렸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구라도 돈을 벌 수 있다. 저 사람도 또 그래 부를 축적했고 많은 억만장자가 됐으면 나도 충분히 그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돈벌이는 학습되는 시스템이다. 부의 법칙이다. 돈벌이도 마찬가지로 습관, 학습이라는 거죠. 학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을 아주 그냥 뒤흔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믿음. 나는 돈을 벌 시간이 없다. 돈을 벌 시간이 없다. 그러나 부자의 믿음. 나는 가치가 낮은 일을 할 시간이 없다.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세워놓은 계획에 힘발린다. 어떤 사람이 나는 그 시간 속에, 어떤 사람이 계획에 나는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주도권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의 믿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내겐 충분한 능력이 없다. 부자의 믿음. 나는 세상에 필요로 하는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다. 내 능력은 최고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난 일이 중요하다. 제 자신,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 부자의 믿음. 돈을 벌고 나누는 것은 나의 소명이고 운명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고, 부자의 믿음은 돈을 벌어서 같이 나눈다는 거죠. 세계적인 부를 측정한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 굉장히 또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 그런 분들도 굉장히 그런 글들을 읽고 책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도 지금 많은 월급을 받지 않고 있지만 제 월급에서 어느 정도의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6년 정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습관이 나중에 제가 많은 돈을 벌었을 경우에, 또 그분들만큼 나도 벌었을 경우에 나도 그만큼 기부를 한다는 거죠. 제가 100만을 보면 몇만원 지금 기부하듯이 억만장자 1억 100억을 내가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나도 거기에 몇 프로의 기부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불어나왔을 때 그만큼 많은 기부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저 위치에 가면 나도 저 정도 기부를 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돈은 뇌의 화학물질을 변화시킨다고 하죠. 감정을 지배해야 돈을 지배한다.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